자,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일론에서 카본 지나서 P 지나서 에스테르까지 설명을 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됐나요? 네. 네, 그래서 나일론이나 에스테르 위주로 좀 사용을 하시되 P나 뭐 카본은 좀 특수한 상황에 쓰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일론은 만능이니까 이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특히나 P는 특수성이니까 어디에 쓰느냐 보통 멀리 날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항감이 심한 뭐 딥크랑크, 립이 긴 거 있잖아요. 립이 긴 거나 보통 바텀 루어드. 그래서 딥크랑크 같은 경우는 P가 수면이 이렇게 잘 늘어져 있으니까 부드럽게 먹고 들어가서, 바텀 같은 경우도 멀리 던질 수 있잖아요. 일단 에스테르보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수면에서 자연스러운 액션을 낼 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탁탁탁탁 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신 있게 조금 더 P의 그 성능을 유지하면서 바텀을 칠 때는 바텀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좀 P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텀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너무 춥기 때문에 에스테르를 거의 겸해서 쓰긴 하죠. 그런 정도고, 카본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낮은 그람 수를 일부러 빨리 가라앉혀서 잘 유지를 하면서 오고 싶어. 예를 들면 0.7g, 0.9g. 그럴 때 송어에 진짜 이렇게 순간적인 입질을 딱 채는 거. 그렇지만 이 카본을 쓸 때는 부드러운 로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잡히면 딱 까는 맛에 쓸 때 카본을 쓰는데 좀 특수하니까 저는 좀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에스테르 같은 경우가 제일 관심도가 많을 것 같아서 좀 심학습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 최근에 에스테르가 두 가지로 또 나와요. 많이 나오는 데 같은 경우는 일단 예를 들면 바리바스를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바리바스에 어떤 게 있죠? 에스테르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슈퍼 에스테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ES2라는 게 있어요. 얘네 둘이 차이가 뭐냐? 뭐 길이감 뭐 이런 거 빼고, 얘는 레몬색이 있고 클리어가 있고, 얘는 주황색이 있고 클리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비중이 얘가 더 높습니다. 아까 비중이 높다는 거는 무슨 장점이 있죠? 물에 갈아요. 네, 물에 더 가라앉고 감도가 얘가 훨씬 좋아요. 비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유연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0.45의 강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얘가 만약 2.5파운드다 하면 얘는 한 2.1파운드 정도 나옵니다. 얘가 더 약해요. 같은 호수라도. 그렇지만 얘가 직관적인 감도가 좋은 라인이기 때문에 송어 입질이 너무 예민하다 할 때는 슈퍼 에스테르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ES2가 있고, 요거 중간에가 로데오사가 만든 라인이 요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감도가 안 느껴졌을 때 딱 느껴지면 까야 되는 거, 슈퍼 에스테르. 좀 까야 된다라는 말 제가 어디 댓글을 봤는데 좀 표준어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좀 죄송해요. 제가 좀 이해하기 편하려면 좀 더 이렇게 좀 딱딱딱 이렇게 꽂히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꾸 그러는데 쓸 수 있습니다. 잘 이렇게 훅셋을 하는 거. 그리고 로데오는 중간 제일 표준적인 거. ES2는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0.3호를 높은 강도니까 비거리가 더 나오고 싶을 때. 그렇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늘어짐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얘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감도가 덜 느껴져서 약간 훅셋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생각보다 있어요. 클리어 폰드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통연이나 솔치 같은 데서 이제 썼는데 물고 있어. 근데 나는 안 느껴져. 에스테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얘를 쓰면 들어왔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요거를 응용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하는 낚시에는 얘가 더 좋고 느껴지는 낚시는 얘가 더 좋고. 이해됐죠? 그래서 정말로 생각을 하면서 라인을 선택하면 더 재밌다는 거. 자, 이제 릴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 릴은 2000번을 거의 메인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저가 처음 했을 때는 1000번을 많이 썼거든요. 1000S. 근데 힘도 조금 약하고 너무 작아. 그래서 2000번으로 요즘 많이들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 빼고는. 근데 2500번은 저는 무겁다고 생각해요. 무거워서 송어의 로드와 안 맞아. 로드의 무게와. 2000번인데 시마노든 다이와든 특히 스피닝은 거의 두 회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노멀 기어를 8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하이 기어를 쓴다 20%인데 요거는 바텀이나 미노 회수가 좀 생명이고 즉각적으로 액션을 줘야 되는 낚시일 때는 요건데 거기다가 시마노의 1000S PG라는 게 있어요. 얘는 더 느려 얘보다. 그래서 어떤 거를 정말로 느리게 끌고 싶을 때는 1000SS PG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한 10%. 얘도 한 10%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노멀을 써주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스프를 표현을 할 때 S 이런 게 있잖아요. 제 기준에서 요 라인들이 대체적으로 얇기 때문에 SS나 SS, S 스풀이면 나가는 구경이 바깥에 있잖아요. 많이 감지 않는 이상. 저는 100m 이상 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라인이든. 왜냐면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안에 파고들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라인도 어차피 아까 제가 에스테르 같은 경우 특히나 또 자주 갈아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많이 감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통 150m 라인을 사시더라도 75m 마킹이 돼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최대 100m. 근데 보통 80m 정도 감거든요. 그런다 했을 때 SS나 SSS가 딱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추천하는 릴 종류는 시마노로 따지면 나스키 초보자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벤포드도 나이스해요. 그렇지만 내가 송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트윈파워 V급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더 라이트하면 감도가 좋아지죠. 그리고 드랙력이 좋습니다. 일단 베어링도 좋아져서 감는 것도 수월하고 다이와로 따지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 제가 강추하는 프레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리티 시리즈 아주 강추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끝판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일 끝판왕 시마노는 뭐죠? 여기는 이그지스트. 말해 뭐해. 비싼 값은 합니다. 확실히. 근데 이제 저희 여기 학생이 질문을 하나 했는데 컴팩트 바디를 꼭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무조건. 컴팩트한 게 안에 울림이 잘 돌거든요. 송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한 바디를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다이와도 거의 C인가? LT, 라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그지스트도 LT 보통. 근데 요즘 거의 컴팩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릴들이. 그렇기 때문에 C만으로 따지면 C, 그다음에 LT. 거기다가 다이와 같은 경우는 요즘 ST, SF 막 이런 게 나와요. 슈퍼 피네스. 요것보다 더 피네스한 거야. 일반적인 것보다. 얘보다 더 컴팩트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슈퍼는 안에를 뭐 오일이나 이런 걸 해서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고 더 부드럽게 느끼니까 감도가 더 좋아진다. 상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좋긴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오래 쓸 거야. 기어가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시마노 쪽을 선택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감도나 뭐 리튜닝을 하면서 조금 더 다채롭게 이런 걸 느끼고 싶으면서 이 릴의 진면목을 송어에 대해서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이와로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저는 4대 6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이와가 조금 더 많아요.
원래는 저 시마노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거의 맛에 좀 들려가지고 이쪽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오케이, 릴은 요 정도. 이제 마지막 거의 로드 얘기만 하면 오늘 우리 끝난 것 같아. 자, 로드인데 옆으로 이제 좀 클립에 이제 뜨겠지만 우리 그 발케인 조가 올린 제로버지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제 어떠한 라인이랑 어울리고 어떠한 루어랑 좀 매칭시키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참 로드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푹세타는 습관도 다 다르고 자기가 어떤 라인을 쓰는지도 다르고 릴의 크기나 이런 것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좀 릴과 라인을 좀 안다면 로드를 좀 추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발케인마다 다르고 뭐 로데오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루어를 어떤 거를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파워는 알려드릴게요. 내가 UL대를 쓴다 0.6 정도부터 한 1.5까지 물론 어떤 로드에 따라서는 뭐 1g 후반대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 L대다 하면 보통 1g부터 3g까지 요거는 스푼 기준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가능은 해. 그렇지만 2g이 좀 더 메인일 때. 그 다음에 ML 때 얘는 2g부터 2.5g이 평균일 때일 것 같아요. 그리고 크랑크로 따지면 작은 거 그냥 진짜로 여러 가지 루어들이 너무 많지만 그냥 진짜 컴팩트한 거 정말 작은 거 한 요만한 거 그 다음에 얘로 따지면 한 요만한 거 그리고 립은 좀 짧고 얘 같은 경우 크고 립도 길어 요런 정도.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이 거의 3g 후반 정도 돼요. 얘가 한 2g 뭐 한 7에서 3g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얘네들이 거의 1g 후반에서 2g 정도 초반 되거든요. 보통 보면. 그래서 연결시키면 얘네보다 한 0.5g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M대도 있고 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헤비대도 있는데 뭐야? 베스 하시던 분들은 UL대가 무슨 1.5g 송어의 UL대와 베스의 UL대 그리고 쏘가리에서 보통 쓰이시는 UL대 계류에서 쓰이는 UL대랑 송어의 UL대는 아예 개념이 틀립니다. 송어라는 특히나 저는 이 그 파워를 저는 한 400g에서 500g 정도 사이로 두고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메이커들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는 송어에 조금 더 힘이 강하고 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요 스푼에 라인을 좀 올리던 아니면 로드의 파워를 하나를 좀 올리던 아니면 어떠한 데 같은 경우는 L 플러스도 있고 UL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그 송어의 크기에 따른 감안을 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추천하자면 L대 그 다음에 ML대를 추천드려요. 특히나 나는 좀 뭐 방류를 좀 더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ML대. 근데 나는 한 대로 그냥 이것저것 다 쓰고 싶어 하는 건 L대. 네. 나는 이상하게 가벼운 거 던지는데 가벼운 거 던져서 딱 애들이 받치는 딱 그 후색 타이밍이 있거든요. 툭 느껴지니까 가벼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이렇게 갖고 놀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UL대. 그죠? 당연히 이거는 파워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파워가 세겠죠.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입문 로드는 이제 무카이사의 스텝스틱, 그 다음에 티몬사의 콤피, 그 다음에 발케인의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취급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기준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로버지가 특히나 요거는 설명하는 영상을 따로 찍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도 준비하시고 릴도 준비하시고 라인도 준비하셨다면 이제 플러스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스냅
직결로 묶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액션이 안 나옵니다. 스냅이나 아니면 스플릿 링이 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요즘은 안 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냅으로, 그리고 워낙 많이 바꿔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스냅. 그래서 오너로 따지자면 내력 스냅 005. 정말 자그마한 거 쓰신다 그러면 0005. 그다음에 티몬의 이스냅이라고 있어요. SS를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SSS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일 가성비도 좋은 야리에사 이지 스냅이라고 있는데 얘도 005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스냅이 있다고 그러면 마지막 릴리저나 그다음에 랜딩넷. 나는 송어를 그냥 뭐 위로 올리지 않을 거야, 그냥 잡고 그냥 바로 놔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릴리저. 뭐 사진 찍고 싶어, 좀 담아야지 하면 랜딩넷 쓰셔야 되고, 절대 랜딩넷 하시고 부교 위나 땅 위에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송어가 죽습니다. 송어를 아껴야 되니까 랜딩넷과 릴리저. 그다음에 마지막 사람을 얘기하자면 모자는 꼭 쓰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보통 낚시를 하는데 이제 쭉쭉쭉 사람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를 뒤로 지나간단 말이죠. 보통 캐스팅을 뒤로 하죠. 그럴 때 모자가 없으면 머리 빵꾸 날 수도 있어. 그다음 언어 습관이 안 바뀌나 봐요. 좀 과격한 것 같은데 머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자는 꼭 필수. 그리고 눈도 보호하려면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끼라는 데도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그걸 안 쓰면 아예 출입을 못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필수적인 매너고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시면 이제 나갈 준비가 됐네요. 자, 그래서 다음 교시는 학생들이랑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한데 가서 한번 얘기하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들은 내용들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나 부터 시작해서 또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들은 설명하고 좀 부록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칼라 얘기를 다음번에 또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핸들은 왜 튜닝하냐? 송어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핸들보다 튜닝된 핸들은 보통 한 최소 3g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 다운이 되면서 느끼는 그 릴링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만족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통 핸들이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 25만 원까지 하는데 그것들을 튜닝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런커에 문의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